안녕하세요, 서일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파트 2 영상 기다려주셨는데 드디어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트 1은 5년 전 제가 3개월 동안 11kg를 감량했던 내용이고, 이 파트 2는 최근에 현재 45kg랑 3kg 정도의 추가 감량이 오늘 나눌 부분인데, 이 파트 2는 제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뺐다 기간을 말씀 못 드린 게, 사실 일시적 말고 진짜 제 몸무게가 되는 데는 수개월이 걸렸어요. 제 인스타에서 혹시나 이 피드를 보신 분들은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게 작년 22년 8월 피드인데 2kg를 보름 만에, 그리고 아마 이 파트 2를 기다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량 성공하신 경험이 있고 정체기를 겪고 계시다거나 유지 중인데 조금 더 추가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느 다이어트든 힘든 거지만 60, 50kg대에서 1kg를 빼는 것과 40kg대에서 1kg를 빼는 건 정말 천지의 차이인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피드에 숨겨진 비밀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주 안에 식단 운동 이렇게만 하면 딱 빠져요 하는 쉽고 간단한 마법 같은 비밀은 없어요. 단기간 극단적 방법으로 잠깐 일시적 숫자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금방 돌아오기 쉽고 멀리 보면 자기 몸의 득보다는 실이 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던 이유도 피드에선 차마 말하지 않았던 제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할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깨닫게 된 것까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 정말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어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고민했던 꼭 나누고픈 내용들, 또 많이 물으신 것들을 정리해서 요약한 건데, 시작하기 앞서 우선 정체기에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적절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 중인 올바른 방법으로 가고 있다면 거기서 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변함없는 숫자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꾸준함, 인내입니다. 이게 제가 찾은 정답이에요. 그럼 저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어떻게 행복한 유지어터 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감량기 혹 정체기 사이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나누고픈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진급발에 대해서 꼭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급하게 찐 건 살이 아니라 수분, 글리코겐이잖아요. 그리고 급진급발의 관건은 나의 체중 조절점이 어디에 있냐가 핵심인데, 체중 조절점, 세트 포인트라고도 하죠. 뇌가 지정해 놓은 내 몸무게. 체중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완전히 그 조절점 자체가 낮아지려면 사실 수개월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요요가 안 온다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48kg가 세트 포인트인 사람이 일시적인 과식으로 49, 50이 됐을 때 단기간 짧게 식단하고 운동하면 금방 돌아와요. 그리고 이건 사실 체지방이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갔다거나 평소보다 과식했을 때 짧게 하루 이틀 정도 급진급바 관리해 주는 건 나쁘지 않고, 저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 사람이 잠깐 며칠 동안 극단적인 방법으로 46kg가 됐어요. 아직 세트 포인트는 여전히 48kg인데 숫자는 일시적으로 46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정상적인 식단으로 돌아왔을 땐 급하게 뺀 살은 급하게 찝니다. 누구 얘기냐? 제 얘기예요. 그리고 이 피드의 비밀입니다. 이때의 숫자가 온전히 제 것이 되기까지 사실 보름이 아니라 그 뒤로부터 수개월이 걸렸어요. 세트 포인트가 완전히 내려가기까지. 우선은 48kg면 날씬한 거지 왜 더 빼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눈바디에서도 느껴지는 게, 객관적으로는 날씬할지 몰라도 언제 다시 찔지 모르는 불안감이 느껴지는 몸이 스스로는 마음에 안 들었고, 저 때가 더 보기 좋은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신체 선호도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저는 저것보다 눈으로 봤을 때도 느껴지는 좀 더 안정적인 마름을 원했던 것 같아요.
또 오랜 기간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숫자에 대한 강박도 있었어요. 이땐 주말에 좀 마음 놓고 먹으면 뭐 49, 또 명절 기간 이럴 때 많으면 50 가까이, 그러면 또 빨간불이 켜져서 다시 급진급파하고 찌면 또 빼고, 이런 반복되는 사이클이 조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이 먹더라도 빨간불이 안 들어오게 좀 더 빼보자 하고 결심을 한 건데, 저도 숫자에 약한 인간인지라 그 결과를 빨리 얻고 싶고 내려가는 숫자를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 빼보자 하는 욕심으로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샨토끼 다이어트입니다. 샨토끼 다이어트가 뭐냐, 유튜버 샨토끼님이 급진급파 하실 때 쓰시는 다이어트 방법인데, 일주일 동안 거의 식빵과 계란만 먹는, 총 하루 섭취 칼로리가 7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극단적인 다이어트예요. 부디 당부의 말씀은 절대 이분을 비난한다거나 이 자체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 제가 느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하는 거니 절대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방법은 초절식의 극단적인 다이어트라 이분께서도 절대 일주일 이상씩 하지 말라고 하는 식단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을 급진급파가 아니라 원래 내 체중에서 급파만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급하게 뺀 살은 급하게 찝니다. 그 뒤에 몇 배 갑절의 노력이 없으면 금방 돌아와요. 그리고 이건 다이어트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말고 오랜 기간 쭉 해와서 다이어트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신 분들한테 더 많이 해당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무리 없이 잘 빠졌지만 그 이상 지속되는 감량의 노력을 우리 몸은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서 더 이상은 안 빠지려고 하고 극단적으로 빼더라도 금세 되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샨토끼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데, 후기들을 찾아보면 일주일에 5kg, 많으면 그 이상씩도 막 빠지길래 저도 기대를 하고 아무리 못해도 3, 4kg는 빠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감량 결과는 2kg 정도였고, 여러분 제가 빵순이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빵을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인데도 다른 건 못 먹는다는 그 제한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더라고요. 안 먹는 것과 못 먹는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일주일을 식단 지켜서 46.6이라는 숫자는 찍었지만 끝나고 바로 뭐 엄청 살찌는 걸 먹은 것도 아니고 보통의 건강한 일반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47 후반까지도 금세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스스로 현타가 왔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1차로는 고된 노력에 비해 몸무게 자체도 적게 빠진 것에 대해 실망했지만 미련했죠. 지금까지 내 몸이 파트 1 때처럼 엄청난 집중적인 감량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량 후에 유지하면서 수년간 다이어트와 관리라는 굴레 아래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신진대사가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떨어져 있고 에너지를 잘 쓰려는 체질이 아니라 모아두고 저장해두려 하고, 예를 들어 며칠씩 여행을 간다거나 부산을 갈 땐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땐 항상 몸무게가 2kg씩 늘어 있었어요. 조금만 긴장을 놓아버리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내성이 생겼구나 하는 내 몸의 현 주소에 대해 몸소 체험하고 스스로 현타가 온 거죠. 여기다 또 음식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니까 오히려 집착만 더 커져서 이건 결코 내가 원하는 건강한 방향이 아니라는 걸 이 사건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몸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에도 결과가 이거라면 이건 내 몸이 나에게 스스로 재정비하라는 신호다. 몸무게 숫자, 감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느리고 오래 걸리더라도 떨어져 있는 신진대사와 내 몸의 시스템을 선순환으로 바로잡자라는 결심을 이때 하게 됩니다. 제가 1편에서 5년 전 3개월에 11kg를 뺐을 때만큼이나 이 2, 3kg가 의미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체질이 바뀌었고 떨어져 있던 신진대사가 회복됐고, 식생활 면에서도 음식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삶의 질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갔거든요. 관리가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샨토끼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급진급파한다고 3일 이상씩 막 빡빡하게 식단하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급하게 찔릴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럼 다이어트 정책이 너무 힘 빠지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처음처럼 잘 빠지지도 않지. 스트레스만 올라가서 먹고 싶은 건 더 생각나지. 그러면서 또 그간 노력이 아까워서 먹는 걸 더 줄여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먹는 걸 더 줄인다거나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저 보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고 내 몸이 그 구간도 적응할 수 있게 천천히 달래가면서 그냥 묵묵히 하던 대로 버티셔야 됩니다. 제일 함축적인 단어로 쓰면 요즘 말로 그러면 어느 순간은 반드시 뚫리는 날이 오는데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빠르면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저는 실제로 48에서 47도 좀 걸렸지만 샨토끼 사건 이후로 46, 47 구간이 진짜 몇 개월간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45 후반대로 내려오고 지금은 아예 세트 포인트가 45, 46으로 옮겨졌는데 제가 이 요지부동의 기간을 거치면서 경험했던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정체기는 잘 빠지지 않지만 반대로 잘 찌지도 않는다 였어요. 그 전에 명절 지나면 급진급파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부터는 어느 순간 내가 좀 먹는다고 운동을 2, 3일씩 못한다고 해서 몸무게가 별로 늘지가 않는 거예요. 비록 감량은 없었지만 빠지는 기쁨보다 먹어도 안 찌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너무 절실히 느꼈고 내 몸의 신진대사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에너지를 잘 쓸 줄 아는 몸으로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게 체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체기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는 게 눈에 보이는 숫자는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내가 여기서 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몸을 잘 달래가면서 버티면서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면 내 몸은 내 안에서 신진대사를 높이는 일이든 체질을 바꾸는 일이든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잘 버텨주고 내 몸을 기다려주는 거. 몸만큼 정직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 정체기는 잘 빠지지도 않지만 그만큼 잘 찌지도 않는다. 그래서 정체기는 길수록 좋다. 이때 필요한 건 먹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요지부동 숫자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멘탈, 변함없는 꾸준함과 인내이다. 자, 그럼 정체기 때 식단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가장 먼저 물으실 것 같아요. 뭐 드셨어요? 그런데 답변은 허무하실 거예요. 다 먹었습니다. 여기서 다는 먹고 싶은 모든 음식을 무절제하게 원 없이 다 먹었다가 아니라 더 이상 음식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과도한 식단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건 이 음식을 먹으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먹었을 때 내가 느끼는 식사 만족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 포인트를 내가 놓쳐버리면 나는 평생 음식에 끌려다닐 것 같고 다이어트의 끝은 비극이 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에 대해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그래서 사실 식단이 딱딱 이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음식 종류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꼭 지켰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뭘 먹든 적당한 포만감이 들면 숟가락 내려놓기, 양 조절이죠. 그리고 둘째, 밤에 배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기. 야식은 먹지 않았고요. 저녁을 비교적 가볍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간혹 또 하루에 얼마나 드셨어요? 몇 칼로리 드셨어요? 물으실 수 있는데 제가 그전에는 식단 어플 아시죠? 저는 야지오를 썼었는데 사실 그것도 칼로리 계산보다는 단백질 양을 계산하려고 쓰긴 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단백질을 무조건 하루에 70g 이상 먹어야 돼 하는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간 이후로는 식단 어플을 삭제했습니다. 칼로리 몰라요. 단백질도 집착해서 막 계산하지 않고 그전에는 요거트 볼 하나 먹을 때도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마다 그람수 딱 측정해서 단백질 계산하고 그랬었어요. 이제는 안 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잘 챙겨 먹자 정도? 스트레스가 되고 제한이 될 것 같은 것들은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과식, 폭식이 아닌 내가 누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온전히 즐기고 스스로 만족감을 찾기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적당히 먹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칼로리를 일일이 계산해 보지는 않지만 하루 권장 칼로리를 훨씬 초과하는 일도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적게 먹지도 않아요. 그래도 대충의 흐름은 궁금하실 테니까 아침은 늘 하던 대로 공복 운동 후에 프로틴 쉐이크 마셨고요. 점심은 종류 제한은 없지만 양 조절.
그렇다고 3일 내내 피자 탕수육을 먹는다거나 고칼로리를 먹진 않았어요. 참은 게 아니라 길어도 이틀을 그렇게 먹으면 제 몸이 그 다음은 클린한 걸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3시쯤 먹는 간식도 소량을 먹더라도 제가 정말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약과 빵, 케이크, 종류는 제한 안 했지만 역시 양 조절. 한 입 한 입을 누리면서 정말 음미하면서 먹었고, 그리고 중요한 저녁을 절대 굶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야식이 생각나고 입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발 저녁을 꼭 드세요. 대신 가볍게. 잠들기 직전까지 배가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만족스러웠고 추천하는 메뉴는 요거트 볼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금도 맛있어서 자주 먹습니다. 쇼츠에서 한번 소개한 적 있는데 저는 일단 이게 너무 맛있고, 아무래도 프로틴 파우더랑 프로테인 바를 넣다 보니까 질적인 포만감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매일 저녁을 요거트만 먹은 게 아니라 닭가슴살 만두, 샐러드, 통밀 브리또, 어떨 땐 현미밥에 일반식 등등 가볍지만 먹고 싶은 건 먹되 포만감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높은 메뉴를 먹었어요. 그리고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딱 그 메뉴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토마토 몇 개, 크래커 몇 조각, 그래놀라 약간 말아먹기, 빵 한 조각 등등 한 입씩이라도 먹고 싶은 건 소량씩 먹습니다. 그래야 쌓이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샹토끼 다이어트를 하면서 피자, 치킨 이런 건 고사하고 그냥 먹는 평범한 된장에 밥, 반찬 이런 일반식 한 끼도 얼마나 귀한지 절실히 다시금 깨달았거든요. 식이 제한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 음식은 죄가 없다. 중요한 건 내가 먹는 양이다. 참다가 결국 입이 터지는 것보다 어떤 걸 먹든 평소에 내가 원하는 걸 먹어주고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고 핵심이다. 한 끼를 먹더라도 질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식사를 하자. 이러면서 점점 양 조절에 성공하게 되고, 실제로 가장 도움이 컸던 저만의 마인드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더 먹고 싶고 생각나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순간 집착이 싹 틉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중요한 마인드 2가지가 세상에 내가 못 먹을 음식은 없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나는 먹을 수 있다. 음식보다 중요한 건 양 조절. 그리고 남은 음식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 몸이 아깝다. 저는 배가 부른데도 남은 음식이 아깝다고 제 입에 막 넣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럴 땐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생각이 고파서 수저를 못 내려놓고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참았으니까 먹어야 해. 지금 아니면 못 먹어. 이런 생각에 배부른데도 놓지 못하는 거죠. 양 조절 연습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마 다이어트 오래 하신 분들은 음식에 대해서도 그동안 알게 모르게 스스로 제한을 많이 하셨을 거라 평소에 참다가 한 번씩 조절이 안 돼서 과식하게 되고, 저 또한 그랬었기에 또 며칠씩 급진급파하고, 그런데 생각 자체를 나는 언제든 이 음식을 원하면 먹을 수 있고 내가 못 먹을 음식은 없다 생각하면 음식 앞에 여유가 생겨요.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음식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이 생기고, 그게 성취감과 삶의 진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평상시에 내가 원하는 걸 만족감 있게 먹어주면 더 이상 집착할 이유가 없어서 과식할 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간헐적 단식하냐는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16시간 공복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고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강박이 생길 것 같아서, 이게 앞에서 말한 저의 마인드와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게, 정해진 시간에만 먹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폭식을 하게 될 확률도 높아져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 자체는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고 훌륭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영향에 따라 조절력에 따라 누구에게나 다 좋은 방법이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저는 다만 저녁을 가볍게 먹고 아침에는 공복 운동을 하는 것일 뿐, 그 공복 시간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라는 제한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습관인 거죠. 만약 그걸 제한으로 걸어버리면 저는 그게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평일은 공복 운동이라 지켜질지 몰라도 주말에 행복한 빵모닝을 하는 건 시간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자체는 문제가 없고 순탄하게 지켜만 진다면 좋은 방법이지만, 본인에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으면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솔직한 의견입니다.
운동 강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운동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운동하며 살을 뺐으니까 내가 이걸 쉬면 다시 살이 찔 것 같아서 못 쉬겠는 그런 강박인 거죠. 저 또한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 평소 운동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미 고강도가 익숙하고 운동량도 적지 않은데, 운동량에도 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무한정 더 늘려갈 수는 없는 건데, 이래선 안 되겠다,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체기 때 나의 운동 패턴에 대해서도 되새겨볼 필요를 느꼈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해서 하는 운동인데 여기에 강박이 생긴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몸에도 역시 쉼이 필요하고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원래라면 거의 쉼 없이 일주일을 매일 했었는데 이때부터 일부러라도 주말에는 운동을 쉬어줬어요. 스스로 그 강박을 깨고 싶어서. 요즘에는 일요일은 무조건 쉬고요. 토요일은 한 달에 반은 쉬고 반 정도는 때에 따라 할 때도 있어요. 대신 주말에도 저녁에 하체 스트레칭은 간단하게라도 꼭 합니다. 처음엔 운동을 쉬면 바로 막 찔 것 같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되게 기뻤어요. 일단 과식 자체를 안 하니까 주말 지났다고 급격하게 체중이 늘 일도 없고, 이렇게 또 쉬어주고 나면 충전도 되면서 월요일부터 에너지가 뿜뿜하거든요. 오히려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운동 강박이 생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쉼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질문들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특히 감량기인데 이거 먹으면 되나요? 유직이면 이건 안 되나요? 감량기 때 치팅은 어떻게 하셨나요? 등. 사실 지금은 감량기와 유지기를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는 모호한 게, 가장 좋은 건 감량기라서 이건 안 돼 제한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오래 혹은 평생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자세와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베스트니까. 하지만 단기간에 좀 집중적인 다이어트 기간이 있죠. 저도 3개월에 11kg를 뺐던 그런 감량 기간에 치킨 먹어도 될까요? 치팅 괜찮을까요? 냉정하게 답을 드리면 당연히 안 드시는 게 빠른 체중 감량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입 터짐이나 폭식이라는 리스크가 따를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건 제가 먹어라 마라 답을 드릴 수 없는 게, 본인이 정말 입 안 터질 자신이 있고 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식단 엄격하게 하다가 정말 힘들 때 치팅한다고 야식으로 레드콤보에 불닭 한번 먹고 나면 다음날 1~2kg 불어서 그거 다시 뺀다고 복싱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타임씩 뛰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동안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유지어토로서 많은 경험들을 지나왔을 때 파트 1에서의 제 감량 방법이 베스트라고 선뜻 추천드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지금 이 물음에 답을 한다면, 너무 단기간에 욕심내서 리스크를 안고 무리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두고 건강하게 감량을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솔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베스트가 아니고 추천드리지 않는 큰 이유가, 또 고백할 게 있어요, 여러분. 조심스러워서 나눌까 말까 하다가 분명 같은 고민이 있으시고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나눠봅니다. 무월경, 무리한 다이어트가 내 몸에 보내는 신호죠. 그리고 저도 딱 한 번 왔었습니다. 언제냐? 이 파트 1 기간에. 사실 첫 3개월 때 바로 무월경이 온 건 아니고요. 5년 전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1kg 감량에 성공하고 한참 있다가 몇 달 지나서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나름 먹을 건 먹어가면서 건강하게, 기간도 3개월이면 천천히 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무리라고 느꼈고 신호를 보낸 거죠.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제가 살을 빼기로 결심했던 이유도 셋째가 안 생겨서 다이어트를 해보자 마음을 바꾼 건데, 그 결과가 무월경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복싱을 한 달 정도였나? 잠깐 쉬고 걷기 운동으로 바꾸고 탄단지를 더 잘 챙겨 먹고 신경 써서 더 건강하게 먹었더니 다행히 다시 생리는 석 달 만에 돌아왔어요. 큰 교훈을 얻은 거죠. 그 뒤로는 다행히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장 적절한 감량 폭이 한 달에 2kg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급하게 뺀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비록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공은 했지만 어떤 게 맞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짧게 생리기간 루틴에 대해서도 많이들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는 특별한 생리전 증후군이나 생리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운동은 마법기간 상관없이 주말이 아니라면 원래 하던 대로 하고요. 당연히 평소보다 몸이 좀 붓는다거나 단계에 땡기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생리기간에 붓는 붓기는 말 그대로 지나가는 붓기거든요. 살이 아니라. 그래서 숫자가 스트레스라면 그 기간에는 차라리 체중을 재지 않는 것도 어떨까 권유드리고 싶고, 당이 너무 많이 땡긴다 싶으면 저당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저는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반신욕은 저는 이제 습관인데 붓기 빼는 데는 최고입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저의 다이어트 파트 2 유지기, 정체기를 거치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눠봤는데, 우선 오래 걸린 만큼 스스로는 한마디 한마디가 많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마디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다는 거,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지만 제가 겪은 방법이 절대 정답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해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제가 경험한 걸 솔직하게 나누고, 또 여기서 도움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모두가 몸도 마음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